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7회차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최종픽 2등에 적중을 했고 그 기세를 몰아서 38회차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랬는데 우리의 맨유 형님들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원정에서 투표율이 몰릴 때면 귀신같이 부러지는데 심지어 패배한 상대가 스위스 리그의 영보이즈 스위스의 어린 놈의 새끼들한테 당했다라는 게 환장할 노릇입니다. 초반에 호날두 선수가 골을 넣고 가볍게 이기는가 싶더니 전반에 완비사카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경기 막판 로즈타임에는 린가드 선수가 상대팀 공격수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바람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링가드 선수 잘 적응하나 싶었는데 다른 팀에 또 임대가게 생겼어요. 어쨌든 100명 중에 3명만이 통과한다는 영보이즈 승 투표율 3%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번 경기 세비야 경기도 엔네시리 선수 퇴장이 발생을 했고 전반전에만 잘츠부르크가 페널티킥을 3개를 얻었는데 1개밖에 성공을 못 시키고 페널티킥 하나를 내주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무승부를 한 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5번 경기 비아레알 경기 역시 비아레알의 코클린 선수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6번 경기 릴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에서도 볼프스부르크의 수비수 존 브룩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0대0 무승부가 떴습니다. 전체적으로 퇴장이나 페널티킥으로 인해서 변수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 상태라면 2월은 확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현재 올킬 중이시라고 하던데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대상 경기들 중에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요일 오후 2시에 국내 배당이 나오면 배당 정보까지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최종픽은 금요일 밤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최종픽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프리미어리그 보시고 챔피언스리그 보시고 하느라 K리그는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승무패에 들어온 만큼 K리그에 대한 감을 좀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멤버십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37회차에서 2등을 했다고 해서 매회차 등수에 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공유드리는 최종픽이 매번 축구토토 승무패 등수 안에 들면 등수 안에 들어봤자 돈도 얼마 안 되겠죠. 생각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고 계셔서 잘 판단을 하셔서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전북현대 대 수원삼성. 일단 골대법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 이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전북현대 대 수원삼성. 전북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전북의 승무패 확률 승 51%, 무 31%, 패 18%로 전북현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6%, 무 22%, 패 22%로 전북현대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수원삼성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에 2연속 무승부가 앞서서 2번이 있었는데 2번 모두 2연속 무승부 후에 승리를 했다는 패턴이 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전북현대 기준 7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전북 홈에서는 3승 1무 1패, 가장 최근인 올해 5월에 전북이 홈에서 수원삼성한테 1대3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전북현대 대 빠툼. 아침 경기 프로토 가신 분들 지금 다들 소주 한잔하고 계실 것 같은데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연장 경기에 페널티킥까지 가는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 기사를 봤는데 김상식 감독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빠툼전, 약체라 방심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태국 팀이랑 한다고 태국 국가대표 사사락 선수를 선발 투입을 하면서 뭐 태국 친구들이랑 인사시켜주려는 건지, 그리고 문선민 선수는 아예 그냥 교체 명단에도 없더라고요. 방심 안 한다더니 그냥 전술도 없이 주말에 수원 삼성하고 경기 있으니까 대충 로테이션 돌리면서 이길 생각이구나라고 느껴졌고, 그래도 설마 했는데 경기를 보는데 진짜 무슨 경기를 하는 건지 무슨 경기를 보여주려는 건지 전술 자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페널티킥까지 가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울산전에 이어서 빠툼과의 경기까지 풀타임을 소화한 주전 센터백 홍정호 선수의 체력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 송민규 선수는 포항에 있을 때랑 지금 전북에 있을 때랑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상대팀 수원 삼성은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후반기 9경기 동안 3무 6패를 기록 중입니다. 공격수 김건희 선수도 9월 말은 돼야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권창훈 선수도 종아리 근육 미세 파열로 당분간 출전이 불가하고, 공격수 전세진 선수도 광주전에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맨입니다. 키맨이라고 생각하는 광주전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본 정상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수원 삼성은 빠른 역습을 활용을 할 공격 자원이 없다는 거죠. 이 경기 전북의 홈에서 전북의 공격만 막다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전북이 그래도 홍정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됐고, 문선민 선수 같은 에이스는 아예 출전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북의 단통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보기는 할 텐데 오늘 전북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북의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이럴 때 전북 승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 광주 대 제주. 자, 광주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광주의 승무패 확률 승 22%, 무 33%, 패 45%로 광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9%, 무 43%, 패 38%로 역시 광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광주는 홈에서 5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는데 바로 전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광주 기준 2승 5무 3패를 기록 중이고 광주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인 2017년, 21년 3월, 21년 5월에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맞대결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자, 우선 광주가 지금 리그에서 4경기째 3승 1무로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 매경기 한 골 이상을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위인 광주부터 12위 꼴찌인 FC 서울까지 승점 1점 차이로 순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서 승점 34점으로 8위인 제주와 경기를 붙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경기력이 광주가 굉장히 좋죠. 공격에서 광탄소년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엄원상, 엄지성, 허율 선수가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허율 선수가 드디어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데뷔골을 터뜨렸죠. 그리고 중원의 김종우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팀 제주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제주는 주민규 선수가 확실한 골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안 풀릴 때는 뒤에서 중거리슛 때려버리는 이창민 선수가 있죠. 다만 제주는 주민규 선수의 너무 공격이 몰린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광주는 확실히 홈에서 실점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 역시 원정에서는 홈보다 더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한 골 싸움이 될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승패로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제주가 제공권 수비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가 지난 경기 허율과 김주공 선수의 헤딩골로
골도 기록을 하기도 했고 엄원상, 엄지성 같은 스피드 있는 자원들, 광주의 골 기록만 보더라도 다양한 루트에서 골이 나온다는 점을 볼 때 이 경기 광주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국내 배당 확인을 해보긴 하겠지만 투폴로 간다면 승패로 좀 나눠보고 싶은 경기고 단폴로 간다면 광주의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3번 경기 대구 대 울산. 대구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대구의 승무패 확률 승 14%, 무 34%, 패 52%로 대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1%, 무 43%, 패 36%로 역시 대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울산은 원정에서 7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대구 기준 2승 5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대구 홈에서는 FA컵을 제외하고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양 팀 모두 주중에 아침 경기를 치렀습니다. 다만 대구는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나고야와 원정 경기를 했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갔다는 점과 그 경기에서 패배를 한 점, 또한 수비의 핵인 정태욱 선수와 이용래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게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태욱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이후에 수비가 무너져 내리면서 나고야에게 3골을 연이어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번 경기에 대입을 시켜본다면 답은 이미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2020년도부터만 보더라도 5번의 울산과의 맞대결 동안 정태욱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상대팀 울산의 경우는 뭐 딱히 부상자도 없고 주중에 가와사키와의 경기 페널티킥까지 가는 경기를 하긴 했지만 이청용, 윤빛가람 같은 베테랑 자원들은 후반에 교체 투입을 시켜주면서 체력 안배도 성공을 했다고 보이고 결과적으로 승리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기세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전북과 울산 경기가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는 부러질 확률이 크다고 하긴 하는데 이번 회차의 경우는 좀 전북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전북과 울산의 상대팀 주전 자원의 타격이 워낙 좀 크다고 느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인천 대 성남. 자, 인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인천의 승무패 확률 승 44%, 무 36%, 패 20%로 인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36%, 패 14%로 역시 인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인천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성남은 원정에서 3경기 연패 중이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인천 기준 4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인천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인천이 뭐 지금 딱 하위 스플릿의 가장 높은 위치인 7위를 기록 중인데 상위 스플릿에 포함되는 6위 수원 삼성과 승점이 36점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수원 삼성은 전북 원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인천은 홈에서 성남을 상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이 상위 스플릿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인천의 모든 감독과 선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또한 패턴적으로도 인천이 3연패를 이번 시즌에 한 적이 없는데 현재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성남을 상대로 3연패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고 특히 2연패하는 과정에서도 무득점으로 패배를 한 게 아니라 울산 원정에서 3대2 패배, 제주 상대로 1대2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골맛은 보고 있는 상황이죠. 4경기째 이기든 지든 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팀 성남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팀 성남은 주포 공격수인 뮬리치 선수가 좀 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물이 좀 빠졌는지 한참 잘 나가다가 6경기째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뮬리치 선수가 터져주질 못하니까 6경기 동안 성남은 단 두 골만을 기록하는 쓰레기 같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스칸데로프 선수를 너무 좀 아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격에서 잘 풀어낼 수 있는 선수를 항상 풀타임을 안 뛰게 해주더라고요. 항상 후반에 교체 투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김남일 감독님, 빠따 형님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리차드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하죠. 성남이 수비적으로도 균열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천이 홈에서는 실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공격력이 쓰레기인 성남을 상대로 실점을 할 것 같진 않고 인천이 골을 넣냐 못 넣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1번 경기 FC 서울 대 수원FC. FC 서울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FC 서울의 승무패 확률 승 14%, 무 29%, 패 57%로 FC 서울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8%, 무 25%, 패 67%로 역시 FC 서울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FC 서울은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FC 서울 기준 4승 1무를 기록 중이고 FC 서울 홈에서는 2승을 기록 중이네요. 자,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거 뭐 FC 서울 쓰레기잖아. 얘네 무조건 강등이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FC의 승리를 볼 수 있겠으나 일단 해외 배당 책정된 걸로 볼 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FC 서울이 역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FC 서울 2.69 배당에 수원FC 2.51 배당이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FC 서울의 경기력, 개망한 경기력을 본 상태로 배당을 책정을 했다고 하기에는 배당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일단 FC 서울 박진석 감독님께서 에라이씨 뭘 해도 안 되네 하면서 때려쳤고 그 자리를 안익수 감독님께서 맡게 되셨는데 일단 오자마자 첫 경기였던 지난 성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주영, 기성용, 고요한 같은 베테랑 선수들을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변화를 줬고 확실히 경기는 주도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팔로세비치 선수와 이인규 선수는 후반 교체 투입됐다가 팔로세비치 선수는 20분도 안 돼서 다시 교체 아웃이 됐고 이인규 선수는 10분도 안 돼서 다시 교체 아웃이 됐죠. 안익수 감독님의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팔로세비치 선수는 교체 아웃되면서 안익수 감독님과 악수도 안 하고 기물을 발로 차면서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안익수 감독님이 다 보고 있었죠. 아마 안익수 감독님의 마스크 안에서는 어허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이 씨팔로 세비치네 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고 이번 수원FC와의 경기에 투입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성용 선수와 안익수 감독님의 예전 일을 가지고 좀 뭔가 불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불화가 있었으면 성남전에서 기성용 풀타임 못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도 봤는데 기성용 선수랑 편하게 그 얘기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얘기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익수 감독님이 부산 감독일 때 박종우 선수를 2군으로 보내면서 투지를 잃었다. 요즘 기성용처럼 축구한다라고 했는데 기성용 선수가 SNS에서 박종우 선수한테 야, 나처럼 공 차면 2군 가냐? 라고 글을 남기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종우 선수한테 한 말은 성장하지 못하면 기성용 선수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었는데 와전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 뭐 기성용 선수랑 편한 사이라고 하니까 팀워크 관련해서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딴소리로 좀 빠지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아무 생각 없이 수원FC 승으로 갔다가는 FC 서울에 뭔가 제대로 당할 것 같은 싸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느껴지듯이 아직까지 FC 서울이 수원FC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게 저의 싸한 느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고 안익수 감독님이 오시면서 변화한 FC 서울의 공격 축구 스타일도 이변에 한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국내 배당이 나오면 좀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 제 생각으로는 FC 서울의 패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에 들어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최종 픽은 아니고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니까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K리그 분석하실 때 내용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픽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